1부에 이어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WTO 이제 세계 무역기구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은 더 이상 개입하지 않겠다. 이제 뭐 상관없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기본 방향은 어떤 당사자와 양자 간의 무역 협정을 맺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제 무역 질서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은 당사국과 양자 협정을 체결한다. 이렇게 이제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을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빼올 수 있는 거 뭐든지 다 빼오겠다. 한국도 그 타겟입니다. 이제 한국에 새로운 대사가 들어올 건데 저는 이제 뱀 같은 인물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미국이 빨아낼 수 있는 것은 이제 철저하게 빨아내는 그런 인물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외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차 여기에 대해서 25% 일괄적으로 이제 관세를 매기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부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GM 주식이 하락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자, 외국 차가 수입이 되는데 거기에 이제 관세를 25% 때린다. 미국 차는 때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 차가 잘 팔리겠죠. 그런데 GM 주식이 하락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세에는 부품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겁니다. 부품 공장도 옮기라 이겁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제 많은 공장들이 돌아가고 있고 최종 조립 공장들입니다. 뭐 토요타도 있고 현대, 기아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주요 부품들은 뭐 일본이나 중국, 뭐 한국도 이제 있죠. 자, 여기서 이렇게 사와서 미국에서는 조립만 하는 거죠. 트럼프는 이것도 안 된다. 부품도 미국 내에서 생산해라. 사실 이렇게 해야지 미국 내에서 이제 온전한 서플라이 체인이 완성이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트럼프가 이런 발표를 하고 GM 주식이 하락했습니다. 이제 부품 업체도 미국으로 옮겨야 되는 뭐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GM 주식은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부품에도 관세를 때리기 때문에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차도 이렇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뭐 혹자는 한 3,000달러, 혹자는 뭐 평균적으로 한 12,000달러, 뭐 고급차는 더 오르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차량 가격이 오르게 될 거다. 수입차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새 차 가격이 더욱더 치솟게 될 거다. 그런데 이것은 중고차 가격을 끌어올리고 또 이제 미국 내 좀 이제 아무래도 소비가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경기 침체의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제조업을 부활하기 위해서는 뭐 이 극약 처방을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직격탄을 맞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독일입니다. 이 독일은 미국 내 완성차 조립 공장 이것에 투자하는데 좀 게을리했습니다. 뭐 일본도 많이 하고 한국도 많이 했습니다만 독일 같은 경우 이제 저기 멕시코 이런 데 엄청난 투자를 했죠. 특히 최근에 이 트럼프의 이제 관세 정책 그리고 바이든 때도 뭐 이런 정책은 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은 미국의 이제 관세 장벽을 우회하기 위해서 나프타를 활용한 거죠. 멕시코에 공장을 많이 지었습니다. BMW, 아우디, 메르세데스, 이제 폭스바겐 이들 공장이 멕시코에 많이 지어졌는데 문제는 멕시코나 이제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차도 25% 관세를 두들겨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이 뭐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결국 지금 이 미국이 때리는 주 타겟은 바로 독일, 전체적으로 이제 유럽이 됩니다. 미국이 이 독일 경제, 유럽 경제를 약화시킨 다음에 어쨌든 선진국 클럽에서는 미국이 이제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을 트럼프가 노리고 있다. 그리고 경제 공황 관련된 뭐 어떤 음모론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독일이 치명타를 맞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그널 게이트로 돌아오겠습니다. 백악관에서 뭐 월츠나 헬세스 그리고 벤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대화를 주고받은 것, 특히 후티 폭격 관련된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화록이 유출이 되어서 미국사에 이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백악관에서 미국을 이끄는 사람들의 어떤 채팅, 이것이 바로 해외 기자 손에 유출이 될 수 있는가? 황당하죠. 그래서 미국인들은 이것을 시그널 게이트라고 부릅니다. 시그널은 채팅 앱 이름입니다. 자, 뉴요커 뭐 이런 데 좌파 리버럴 세력들은 이것을 뭐 연일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무능하다, 시큐리티 관련돼서 형편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기사들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뭐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영화입니다. 여기에 바보들처럼 뭐 이렇다 무능하다. 그리고 악의 뭐 보복 뭐 이런 이제 나쁜 이야기는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아틀란틱지의 기자입니다. 골드버그입니다. 이 골드버그는 세이프웨이 슈퍼마켓입니다. 여기 주차장에서 저 채팅 앱을 보면서 벤스나 월츠 이런 애들이 떠드는 것을 이렇게 또 보고 있는 거죠. 황당하죠. 믿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후티 폭격 관련돼서 이 스몰 그룹이 있는데 이 안에
골드버그 기자가 초청이 된 겁니다. 인바이트 된 거죠. 채팅 앱에 카톡방에 인바이트 되듯이. 그래서 이 대화를 쭉 다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고의적인 유출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도 되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음모론이 떠오르는데,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실들이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타임이나 이런 리버럴 언론들은 이 트럼프 행정부를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야, 한심하다. 조롱을 하는 거죠. 그리고 MSNBC 이런 데도 국방장관에게 이런 것을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헥세스는 답변을 회피하고 벤스도 그렇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조롱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 언론인 글렌 그린월드입니다. 이 그린월드는 이 내용 중에 이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후티의 어떤 지도자, 미사일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여자친구를 만나러 어떤 아파트 건물에 들어갑니다. 12층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고 미국이 폭격했다. 12층짜리 빌딩이 폭삭 주저앉는 거죠. 그 안에는 많은 민간인이 있을 겁니다. 한 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빌딩 전체를 붕괴시켰다. 일단 이것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사실이라면 지난 한 20년 동안 미국이 해왔던 악습, 누구 한 명을 제거하기 위해서 빌딩 전체를 무너뜨린다. 이런 이 악습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언론 스푸트니크에서 이제 이런 걸 올렸습니다. 시그널, 이 딥스테이트의 CIA가 트럼프 팀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이 아닌가. 시그널 게이트는 국가안보고문 이제 마이클 월스, 자, 여기에 어떤 CIA가 배후에 있지 않는가, 이런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이 시그널 앱의 탄생 기원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국무장관이었을 때 중동이나 그리고 다른 아시아 전역에서 컬러 혁명, 색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 이것을 더욱더 촉진하기 위해서 앱을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앱을 이용해서 여기서 시위하자, 저기서 시위하자, 이렇게 이제 연락을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앱을 만드는 것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CIA의 분사가 아닌가. CIA가 실질적으로 뒤에서 관리하면서 민간의 이름을 빌어서 이제 앱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상업적으로 배포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미국의 글로벌 전략을 수행을 하는 거죠. 클린턴의 이니셔티브에 따라서 이제 시작된 이 RFA 프로그램인 오픈 테크놀로지 펀드, OTF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자금이 지원이 되었죠. 그런데 RFA는 원래 1950년대에도 CIA 방송 도구로 이용된 겁니다. 자, 2024년 5월 스트리트저널은 OTF 직원이 시그널을 포함한 OTF 자금 지원 도구, 이것은 미국의 정보기관과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배후에는 이제 미국의 외교부가 있습니다. 국무부죠. 자, 이들이 어떤 외교적인 목적을 위해서 정보기관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 앱, 시그널을 이용해서 컬러 혁명을 한다든가 혹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게 될 겁니다. 이것을 작년 5월에 이제 어떤 스트리트저널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그널 파운데이션의 의장인 이제 캐서린 메이허는 NDA에서 컬러 혁명 요원으로 경력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키미디어 CEO를 역임을 했는데 온라인 검열을 장려하고 트럼프를 계속 비판해 왔습니다. 자, 그녀는 아틀란틱 카운슬 그리고 CFR, 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 이런 글로벌리스트 그룹과 연결이 되어 있다, 여기 다 등장합니다. 어쨌든 이들은 이 글로벌리스트 배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이어는 2022년부터 이제 2024년 국무부 외교정책위원회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때 일을 한 거죠. 그리고 바이든의 사이버 보안 및 이제 인프라 보안 기관 CISA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2024년 가이드에서 시그널을 이 사용하도록 장려를 한 겁니다. 특히 정부 공무원. 그리고 이것을 그대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사용을 한 거죠. 벤스나 헤그세스 이들도 사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CIA 국장 이제 존 래클리프. 저는 이 래클리프에 대해서 상당한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리스트 하수인이 아닌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래클리프를 신뢰하고 그리고 CIA 국장으로 앉혔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CIA 국장이 되었다. 이것 자체가 이 래클리프는 딥스테이트의 일원이 아닌가. 과거 이제 폼페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트럼프가 이 딥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주장도 나오게 되는데 저도 그렇다고 사실은 생각합니다. 떼어낼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분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어쨌든 래클리프는 이 시그널은 승인된 커뮤니케이션 도구다. 미국의 이제 정부 요원들은 써도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사고가 터진 거죠. 물론 시그널이 앱 자체로서는 안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골드버그, 일단 이제 아틀란틱지 편집장이죠. 해킹을 해서 파고들어서 이 채팅을 캐낸 것은 아닙니다.
인바이트 된 겁니다. 초대를 받고 카톡방에 초대되듯이. 앱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단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이제 사기적인 CIA 요원이 골드버그를 이렇게 초대되도록 만들었다. 일단 이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채팅방에 들어있는 사람이 이제 실수든 아니면 의도적으로든 이 골드버그를 인바이트 했을 수가 있죠. 자, 여기에 이제 사실은 심각한 비밀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백악관은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어놓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골드버그를 이제 초청했나? 누가 이제 해킹을 해서 초청을 했을 수도 있고 내부의 인물이 초청을 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CIA 반격 루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트럼프는 이미 CIA는 뭐 이제 완전히 뭐 해체하고 새로운 조직으로 빌드업한다. 뭐 이런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 이제 JFK가 이야기했듯이 1000개의 조각으로 날려버린다. 뭐 실제로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CIA 개혁을 이미 꺼내들고 모든 직원에게 사표를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밀 기관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로라 루머, 대표적인 이제 친트럼프 이제 독립 언론인입니다. 조금 이제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마이클 월츠 국가안보보좌관입니다. 이 밑에 수석 이제 이 보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렉스 웡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중국계입니다. 사실은 이 중국계 미국인인데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계다 이렇게 박는 것, 이것은 좋지 않은 겁니다. 미국 내에서는 좀 신뢰되는 거죠. 알렉스 웡은 어쨌든 미국인입니다. 중국계 미국인이죠. 그런데 로라 루머는 여기다가 이제 뭐 중국과 연관관계를 부각시키려고 하는지 뭐 그 의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이제 인종차별적인 그런 뭐 뉘앙스도 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이 알렉스 웡이라는 인물, 이 친구가 왈츠 밑에 이제 보좌를 하고 있는데 얘가 수상하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 알렉스 웡의 아내가 과거 이제 J6 사건 때 J6 국회의사관에서 뭐 시위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기소할 때 그 이제 주역 중에 한 명이다. 좀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도대체 트럼프는 왜 이런 인물을 이제 임명을 했을까? 마이클 워처가 뽑은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일단 국가안보 보좌입니다. 이 알렉스 웡. 그 부인이 이제 캔디스 치우 웡이라고 합니다. 그 부인이 이 J6 기소에 관여한 인물, 이 중국계 여성입니다. 역시 이 미국 검사인지 캔디스 치우 웡. 자, 이 결혼을 했는데 둘 다 뭐 하버드 로스쿨로 나왔다고 합니다. 마이클 월츠가 이 사람을 보좌관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렉스 아내 이제 캔디스 치우 웡은 오바마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 워싱턴 DC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입니다. 여기서 이 미국 검찰청에서 이제 검사보로 일을 했습니다. 뭐 인신매매나 폭력 감호 뭐 이런 것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J6 기소에 관여되었습니다. 그리고 캔디스 치우 웡은 오바마가 임명한 미국 대법원 판사 이 소토마요르 로펌 서기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저쪽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오바마 인물이죠. 이 아내를 이런 사람을 둔 이제 남편 알렉스 웡을 마이클 워츠가 데리고 온 거죠. 자, 이 좀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배경을 또 추적해 보면은, 그리고 알렉스 웡은 이제 로펌에 있을 때 이 커빙턴 벌링이라는 이제 로펌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 대통령이 보안 허가를 시큐리티 클리어런스를 해제하고 박탈했죠. 여기에 포함된 로펌입니다. 아마도 이 바이든과 오바마랑 연관이 된 로펌 같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임명을 했을까? 그리고 또 충격적인 것은 이 밋 롬니도 등장합니다. 그건 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이 채팅방에서 이 골드버그를 인바이트한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알렉스 웡을 저희 마이클 월츠 이제 국가안보보좌실입니다. 여기 이제 수석 보좌관으로 임명하고, 또 마이클 월츠는 야, 알렉스 웡을 데리고 와서 너무 기쁘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 글도 썼습니다. 추천하는 거죠. 자, 이 사람입니다. 알렉스 웡, 그리고 그의 아내 캔디스 치우. 캔디스 치우는 J6 기소했던 그 이제 검사 중에 한 명이라는 거죠.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렉스 웡은 대표적인 이제 딥스테이트 일원인 밋 롬니 대선 캠페인에서 2012년에 일을 했었습니다. 외교 및 법률 정책을 맡았다고 합니다. 책임자의 일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 쭉 나오는데, 그리고 알렉스 웡은 오바마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자, 조 바이든 시기에는 암트랙, 미국의 이제 철도청 같은 데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사회에 있었고, 자, 그리고 오바마 시절에는 소셜 시큐리티 이 어드바이저리 보드에 있었다고 합니다. 뭐 사회 보장 관련된 여기서 이제 일을 했는데,
오바마 정권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일을 하고 그리고 밋 롬니 대선 캠페인에서도 일을 하고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도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에 들어온 겁니다. 이 사람의 과거 이력을 보면은 특별히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회적인 이슈와 연관이 되는 거죠. 뭐 암트랙, 철도청 같은 데입니다. 그리고 사회보장. 자, 이런 데서 일을 하다가 갑자기 국가 안보 보좌하는데 이렇게 중요한데 여기에 들어온 거죠. 이해할 수 없는 요지경 같은 일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어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에 이 더블 에이전트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 오바마 바이든 세력이 저기 있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트럼프 진영이 있습니다. 누가 이제 에이전트 역할을 했는가 이런 것도 좀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푸틴과 로스차일드의 대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본 채널은 시청자님들의 후원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의 도움은 작은 미디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